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책 잘 읽는 방법, 김봉진님의 책 잘 읽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지금 제가 이걸 새벽 2시에 시작했는데 지금 아침 6시가 되어가요. 이 앞에 찍은 건 잘 찍었는데 제가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다 보면 목이 갈라지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할 때는 이 속도로 가다가 이게 이제 자꾸 되면 말이 엄청 빨라져요. 이 앞에 거는 내용 정말 잘 찍었는데 무슨 따발총 다다다다다다 총 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또 다시 찍어요. 내일 찍으면 될 건데 이거 병이죠. 오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이렇게까지 또 앉아 있었어요. 이 책을 오늘 들고 나온 이유는 제가 유튜브에 책을 계속 올리면서 우리 지금 책을 읽는 사람은 꾸준하게 계속 읽고 있는데 책을 접하지 못했거나 읽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그림의 떡인 거예요. 대한민국의 성인이 40% 정도가 1년에 책을 한 권도 안 읽고 넘어간답니다. 그게 남의 얘기 아니라 제 주위에도 마찬가지예요. 책을 선물하면은 나 책 읽은 지 몇 년이 되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안 읽는 게 아니라 책을 읽어야 되는 이유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책을 읽으면 뭐가 달라지는데? 뭐가 좋은데? 책을 읽으면 잘 사나? 어떻게 잘 살아지는데? 그것도 그렇고 책을 읽으라고는 하면서 우리가 독서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어요. 책을 읽는 거랑 글자를 아는 거랑 독서를 하는 거랑 독서법을 하는 건 또 다른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책을 계속해서 얘기할 거고 독서는 꼭 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거라서 오늘은 책 읽는 방법에 대해서 책을 잘 읽는 방법,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잘 읽는 방법, 너무 무겁지 않고 편안하게 그냥 일상에서 책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이분이 너무나 잘 적어놨어요. 이분의 생각과 저랑 생각이 일치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분도 말씀하십니다. 이 내용이 100% 옳다고는 본인의 스타일에 맞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받아들이고 아닌 부분은 나는 그 스타일은 안 맞다 싶으면 배제하고 여러분들한테 맞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받아서 책을 좀 읽을 수 있는 현실 세상에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책을 나눠볼게요. 이제 힘이 없어요. 나 프로여야 되는데 분명히 30개 영상 찍을 때 아마추어가 아니고 프로일 거라고 분명히 했는데 오늘은 그냥 진짜 여러분들한테 편안하게 제가 지금 친구랑 얘기한다 생각하고 그냥 할 거예요. 2시에 시작했는데 지금 6시라니까 밖에 날이 환하게 새고 있고 목은 다 갈라지고 프로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세요. 아니 친구랑 얘기한다고 지금 생각할 거예요. 어차피 지금은 제 구독자들이 지인들도 많고 소개로 오신 분들도 많은데 그렇다고 너무나 이렇게 털에 딱 짜여져 갖고 뭐 TV에 내가 나오니까 있는 대로 다 보여주는 것, 다 갖춰진 걸 보여주는 것보다 이렇게 약간 털어진 것도 필요하지 않나? 망구 제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오늘 어쨌든 저는 마무리를 할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이건 프로예요. 책 잘 읽는 방법, 관련 분류로는 자기계발서, 성공하게 해당하고요. 부제로는 폼나게, 재미나게, 티나게 읽기. 이 책은 기초를 바탕으로 훈련, 응용으로까지 이어지는 책 잘 읽는 방법입니다. 이 보면 어쩌다 읽었는데 어쨌든 읽고 있네. 폼나게 읽는 방법, 티나게 읽는 방법. 책을 아주 재밌게, 깊이가 없는 책은 아닌데 모든 사람들이 잘 따라올 수 있도록 아주 편안하게 적어놓은 책이라서 제가 선택을 했거든요. 여러분들도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없어서 내가 가진 게 있는 게 아니라 없어서 있어 보이고 싶어서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이 책은
폼나고 재미나고 티나게 읽어보자라는 부제 아래 본인 나름의 독서법을 정리한 것이지만 어떤 독서법의 책보다 책 잘 읽는 방법을 담고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평소에 책을 읽고 싶은데 엄두가 나지 않거나 많은 책을 읽고 싶거나 책 읽기의 즐거움을 남들과 나누고 싶은 사람들, 특히 자녀에게 책 읽는 습관을 키워주고 싶은 분들께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책을 읽는 이유는 잘 살기 위해서. 이거는 제가 나중에 제일 마지막 부분에 다뤄드릴게요. 특히 이 책을 선택한 이유 중에 또 하나를 들으라면 제일 뒤에 책을 다 읽고 나면은 책을 추천 도서가 있어요. 추천 도서가 그냥 무조건 하고 적어 놓은 게 아니라 추천 도서를 보통 우리가 추천 도서를 보면은 저자가 있고 책 제목이 있는데 반해서 이분의 책에는 추천 도서가 지금 31권이 올려져 있는데 그 31권이 본인이 다 읽고 느낀 점을 이 책은 이래서 추천합니다. 이래서 좋습니다. 라고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책을 선택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저는 31권 중에 또 책을 고르다 보니까 김봉진의 도끼 같은 책, 그만큼 저한테 뭔가 영향을 줄 수 있는 도끼 같은 책 읽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들이 추천 도서를 소개할 때면 항상 제목과 저자명만 목록으로 보여줘서 아쉬웠어요. 그래서 이분은 왜 책을 추천하는지, 무엇을 느꼈는지 본인이 궁금했기 때문에 그거를 다 적어서 추천을 해놨거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책을 다 읽고 나한테 필요한 부분들 추천 도서가 있기 때문에 한번 좀 읽어보세요. 저는 31권 중에 또 15권을 그 추천 도서에서 그렇게 책을 많이 읽었는데도 안 읽은 게 더 많네요. 15권을 읽어볼 겁니다. 그래서 밑줄을 쳤거든요. 읽어볼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이렇게 정말로 열심히 읽어서 좋은 거를 권해주는데 안 읽으면 제가 손해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참고로 해주세요. 이 책을 책 읽는 방법, 책을 잘 읽는 방법,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책을 잘 읽는 방법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볼게요. 사람들은 왜 책을 읽을까?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성공하려고, 돈을 많이 벌려고, 삶의 위안을 얻으려고. 안 읽으면 안 될 것 같은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운동선수가 매일매일 훈련한다고 해서 모두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책 읽기도 마찬가지예요. 책을 많이 읽는다는 것만으로 성공한 삶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책을 읽으면 잘 살 수 있느냐는 질문에 저는 이렇게 답해드리고 싶어요. 정해진 운명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고요. 우리의 삶은 수많은 크고 작은 결정들에 의해 만들어지는데요. 이때 생각의 근육을 키워두면 조금 더 좋은 결정을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쌓이면 정해진 운명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지 않을까요? 지연이가 책을 많이 읽으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지금 결론으로 적혀 있는 겁니다. 독서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비슷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시중에도 독서 방법에 관한 책이 아주 많아요. 저도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공부했어요. 하지만 처음 책을 보려는 사람에게는 여전히 어렵게 써진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아주 쉽고 재미있게 책 읽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싶었어요. 이미 책을 많이 읽는 분들은 이 방법은 나만 쓰는 게 아니구나, 아 이런 방법도 있구나 하고 자극도 받고 아이디어도 얻어서 함께 책 읽기의 즐거움을 나눴으면 합니다. 재산은 누군가 빼앗아갈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지혜는 빼앗아갈 수 없다는 말이 탈무드에 나오는데 1장에서는 책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가벼운 마음으로 책을 대하는 방법, 2장에서는 꾸준히 책을 읽고 어려운 책으로 넓혀가는 훈련법, 3장에서는 책 읽기를 내 것으로 만들고 주변 사람들과 가족과 회사 구성원들에게 책을 권하고 함께 읽기를 응용 방법을 담았어요. 책을 읽을수록 느끼는 것인데요. 독서도 운동처럼 체계적인 방법과 꾸준함이 필요해요. 이 책이 한번 읽고 마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계속 들춰보게 된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독서를 계속 동기부여하는 책이 된다면 더 바랄 게 없겠습니다. 김봉진 올림. 내가 책을 읽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사업을 했는데 사업을 실패했어요. 제가 30대 중반쯤에 사업을 실패하고 아내와 둘이 앉아서 고민했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 크게 잘못한 것도 없고 디자인도 잘한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성공까지 바라진 않았지만 잘 되지 못한 것이 너무 아쉬웠어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떤 습관이 잘못되었는지 알고 싶었어요. 실패한 이유가 나에게 있을 테니 잘된 사람들의 습관을 따라해보자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잘된 사람들을 보니 일단 꾸준함이 있었고요. 그리고 다들 책을 많이 읽는다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이래서 이분이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책을 읽게 된 동기가 또 하나 있어요. 이분이 누구냐 하면 배달의 민족 대표예요. 제가 책을 읽게 된 계기는 배달의 민족을 창업하고서예요. 제게는 스타트업 창업자로서 약점이 있는데 제가 경쟁해야 하는 창업자들이 거의 대부분 명문대를 나왔다는 겁니다. 저는 공고 전문대 디자인과 졸업이라는 스타트업에서는 불리한 이력을 가지고 있었죠. 크리에이트나 새로운 것을 만드는 훈련은 어려서부터 꾸준히 받아와서 자신이 있었던 반면 저에게는 부족한 건 지적인 이미지였던 거죠. 제 가장 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읽은 책을 의도적으로 페이스북에 올리기 시작했어요. 왜? 똑똑함을 보여야 하니까. 나도 지적인 모습이 있다는 걸 보이고 싶어서 페이스북에 올리기 시작을 했거든요. 뱀인다움에 나오잖아요. 페르소나. 내가 정한 모습, 가면을 꾸준히 보여주는 거죠. 처음엔 어색하지만 꾸준히 하다 보니 진짜 내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되니까 김봉진이란 사람은 책을 많이 읽는구나 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언젠가부터 다독가 김봉진이라는 수식어가 인터뷰에 붙었고요. 그러면서 지적 이미지를 커버하게 됐지만 단순히 이미지만 커버된 게 아니라 책을 통해 실제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가짜 포장을 몇 년 동안이나 할 수는 없잖아요. 저도 다독가 이미지를 10년 가까이 쌓다 보니 진짜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있어 보이고 싶어 시작했는데 있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리추얼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생각보다 행동이 먼저고 행동하다 보면 생각이 따라오고 실제로 그렇게 된다는 거죠. 제가 책을 읽게 된 이유는 처음에는 지극히 현실적이었죠. 군대에서 고참이 하도 말을 많이 걸어와서 말을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싶어서 아주 두꺼운 책을 펴놓고 있었대요. 그랬더니 고참이 이 사람은 내랑 수준이 다르구나. 그 뒤로 말을 안 걸더랍니다. 사업에 실패한 후에 책을 통해서 성공한 사람들의 좋은 습관을 배우고 싶어서 그 다음에 실제 경영을 하면서 지적 이미지를 보완하고 싶어서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이분이 책을 읽게 되었답니다. 책을 잘 아는 법, 책을 잘 아는 거랑 잘 읽는 거랑 잘 쓰는 거는 다르다고 얘기를 해요. 책을 읽으면 어이없는 효과 세 가지. 책을 읽으면 있어 보여요. 이거는 어이없는 거 아니죠. 책을 읽는다는 건 지성인으로 활동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고요. 책은 읽지 않고 갖고만 다녀도 있어 보입니다. 둘째, 잠이 잘 와요. 불면증 해소에 도움이 돼요. 두꺼운 책을 한번 보세요. 10분도 안 돼서 잠이 서르르 옵니다. 두껍고 어려운 책은 불면증을 해결해주는 포근한 베개입니다. 셋째, 책은 인테리어 효과가 있어요. 책을 사서 읽지도 않고 갖고 다니지도 않고 집에 쌓아두기만 하면 쓸모없는 것 같지만 나름 친구나 손님이 집에 왔을 때 있어 보이는 인테리어 효과가 있어요. 읽지 않았던 책들도 책장에 꽂아두거나 쌓아두는 것만으로도 훨씬 공간이 풍성해 보이죠. 책은 인테리어를 마무리하는 소품으로 아주 제격입니다. 이 사람 있어 보이고 싶어서 책 썼다고 얘기했잖아요. 재밌는 분이에요. 책의 효과 세 가지. 책은 있어 보인다. 책은 수면제다. 책은 인테리어 효과가 있다. 이렇게 책을 아주 재밌게 편안하게 써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읽는데 제가 1시간 반 걸렸다 했죠. 아무리 천천히 읽고 다 음미하고 읽어도 3시간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고 앞으로 많은 책을 읽는 데 도움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읽지 않은 책에 대한 죄책감을 갖지 않기. 우리가 책을 사놓고 안 읽고 또 다른 새로운 책을 사거나 하면 양다리 걸치는 느낌?
하지만 이런 생각들이 더 많은 책을 읽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책에 대한 잘못된 상식 하나는 읽던 책을 다 읽어야 다른 책을 읽을 수 있다는 거죠.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라고. 한 권을 끝내기 전에는 다른 책을 못 읽는다고 생각하니까 이 책도 저 책도 못 읽게 되는 거죠. 거기서 그러다 보면 책 읽기 자체를 그만두게 된다고. 책을 끝내지 못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냥 책에 미안한 생각만 버리면 그런 마음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글자를 읽지 말고 책을 읽자. 아니, 글자를 읽지 말고 생각을 읽자. 책은 저자가 독자에게 본인의 생각을 전하는 거지 글자를 전하는 게 아니거든요. 책을 읽는다는 것은 저자가 쓴 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저자의 생각을 읽는 것입니다. 저자가 책을 쓸 때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죠. 책 분량 맞추기.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책을 정독, 완독 다 읽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책을 읽다 보면 내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내 눈에 들어온다는 것은 지금 나에게 필요한 부분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례와 근거가 책 읽는 재미를 돋울 수는 있지만 저자와 독자가 시대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또는 문화적으로 떨어져 있다면 굉장히 지루하고 이해되지 않을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굳이 책을 정독하지는 않아도 되고 편안하게 책을 접근하라는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는 거예요. 책을 읽는다는 것은 저자의 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읽는 것이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내가 읽고 싶은 부분만 읽고 나가도 된다고. 그 다음에 책을 이분은 일단 많이 사야 한다. 그래야 많이 본다. 음식을 많이 먹으려면 우선 많이 주문해야겠죠? 책을 많이 읽으려면 가장 먼저 많이 사야 해요. 음식이 앞에 잔뜩 차려져 있으면 나도 모르게 많이 먹게 되잖아요. 책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사든 많이 빌리든 일단은 책이 많아야 많이 읽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다양하게 음식을 많이 먹어봐야 어떤 음식이 좋은 음식인지 아는 것처럼 많이 사고 다양한 책을 많이 읽어야만 어떤 책이 좋은지 알 수 있어요. 음식을 많이 먹으려면 많이 시켜야 하듯이 책을 많이 읽으려면 먼저 많이 사야 한다. 그리고 가방에 책 한 권쯤은 꼭 넣어 다니자고요. 많이 샀다면 이제 책을 가까이 두세요. 가방에 책 한 권은 꼭 가지고 다니세요. 습관을 들이세요. 반드시 책 한 권은 가방에 넣어 다니기라는. 그러다 친구가 약속 시간보다 늦게 온다고 하거나 우연히 비는 시간이 생기면 스마트폰보다는 책을 꺼내서 읽다 보면은 그게 책에 우리가 운동을 하면 몸에 근육이 생기듯이 책도 자꾸만 접하다 보면 생각에 근육이 생기거든요. 저는 만약에 가방 속에 팩트랑 미스트밖에 안 들어간다면 저는 팩트를 빼고 미스트를 넣어요. 얼굴이 너무 건조해서. 근데 가방 속에 책이랑 미스트를 넣어 다녀 둘 중에 하나를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아마 그 건조한 거를 포기하고 책을 넣어 다닐 겁니다. 그만큼 이제는 저한테는 습관이 됐다는 얘기겠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친구를 만나기로 했는데 친구가 늦게 오면은 전화해갖고 니 어딘데 언제 오는 데를 묻는 게 아니라 아, 이 친구가 내한테 책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주네? 고맙다라고 하고 책을 꺼내서 읽게 되거든요. 제가 아마도 진짜 가방에 지금 책이 하나 꾸베시의 행복여행, 이거 이제 행복여행을 여러분들과 다음에 읽으려고 항상 이렇게 지금 이어갖고 다니는 건데 여러분들도 이게 습관이 되다 보면은 사람이 안 온다고 심심한 것도 없고 누구를 기다린다고 심심한 것도 없고 삶에 책을 읽는 동안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마음의 여유가 생기거든요. 책을 읽어서 얻는 좋은 게 있다면 똑같은 일이 겹쳤을 때 우리가 운동을 만약에 열심히 한 사람이라면 몸에 근육이 붙어 있다면 감기가 들었거나 빙판길에서 넘어졌거나 그랬을 때 운동을 하지 않은 사람보다 빨리 쾌유가 되겠죠? 그리고 똑같은 길에서 똑같이 넘어졌다고 해도 운동신경이 있다 보면 덜 다치게 되겠죠. 책도 마음의 근육이 쌓이다 보면은 우리가 힘든 일이나 시련이나 힘든 일, 시련, 고난이 왔을 때 책을 안 읽은 사람보다는 훨씬 빨리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맞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책 잘 읽는 방법에 이런 거를 적어 놨을 겁니다. 책을 가까이 하려면 가방에 책을 한두 권은 꼭 가지고 다니세요. 그리고 책은 책장에 끼워 넣는 것보다는 책상 위에 올려 놓는 게 훨씬 보기가 편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책장에서는 골라서 읽어야 되지만 책상 위에 이렇게 책이 있다 보면은 다른 일을 하려고 앉다가도 뭐 이런 책이 있으면 제가 읽다가 다 안 읽었기 때문에 여기 있겠죠. 그러다 보면은 한 번쯤은 펼쳐서 읽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책이든 책 속에는 4-5권 이상의 다른 책들이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책을 읽다가 책이 잘 안 넘어가면 그 책을 완독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버리고 그냥 덮어놓고 다른 책, 쉬운 책, 소설책을 읽으세요. 책도 한 사람이 책을 적을 때 거기에 100% 저자의 생각이 절대 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책 분량이라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무슨 글을 하나 적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뭐 다른 사람이 적었다면 그 사람에 대한 뭔가 양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적어야 하잖아요. 그런 것까지는 안 읽어도 된다고. 내 눈에 들어오는 부분만 덤성덤성 읽더라도 충분히 나중에 시간이 가면 다른 책을 읽다 보면 돌고 돌아서 거기에 대한 부분이 나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읽던 책에서 다음 책을 찾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한 권의 책에는 수십 권의 책, 수십 명의 사상이 들어 있습니다. 인용 문구든 저자 이름이든 책 제목이든 사상에 대한 요약이든 소개되어 있거든요. 책 한 권을 의미 있게 읽었으면 그걸 통해 4-5권 이상의 책 읽을 책 목록이 나와요. 그럼 꼬리에 꼬리를 무는 독서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책을 읽고 이거 다음에 뭘 읽어야 되지라는 생각이 들 때 꼬리에 여기서 나온 책, 그 다음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책을 읽다 보면은 내가 굳이 머리 아프게 책을 뭘 읽을까 고민하지 않아도 여러 권 읽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고명한 씨 책 얘기할 때 세스고딘 얘기가 나와서 세스고딘의 책을 다 읽어봤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이분 책을 이 사람이 페이스북에 10년을 올렸거든요. 지적인 수준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분이 적어 놓은 게 있어요. 말 그대로 소셜미디어도 하나의 개인 미디어죠. 미디어의 강력한 힘은 재밌게도 중요한 것은 알리지 않는 데 있어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중요한 걸 올리는 게 미디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부부싸움 했다고 인스타에 올리지는 않잖아요. 이 말은 곧 중요한 것보다는 자신이 알리고 싶은 것만 올린다는 거죠. 보여주고 싶은 것, 관심 가는 것 위주로 올리게 된다는 뜻이죠. 역설적이죠. 하지만 우리가 소셜미디어에 자랑하고 싶고 보여주고 싶은 모습만 올리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겠죠. 이거를 이용하라는 거예요. 내가 책을 한 권을 올리고 2권을 올리고 10권을 올리다 보면 이제 올리기 싫어서 안 올리고 있을 때쯤이면 누군가가 얘기해요. 나 책 기다리고 있는데 왜 안 올려? 이 말 한마디가 엄청 큰 힘이 되거든요. 그러면 꾸준하게 올릴 수 있고 내가 그걸 올리기 위해서는 책을 계속 읽게 된다는 거예요. 이미 소셜미디어 활동 자체가 과시적 활동이에요. 부정적인 관점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하고 싶은 과시적 독서법은 이런 관점에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두 편 올리다 보면 나를 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지고 그걸 인식하다 보면 책을 올리기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읽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은 책이라는 건 부담이 없어야 돼요. 뭔가를 하나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부담이 생겨버리면 자꾸 멀어지거든요. 편하고 가볍게 만약에 책을 읽는데 무지개의 원리를 읽는데 이게 내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중학생한테 읽을 수 있는 청소년 책도 있어요. 그러면 그 책을 읽고 이 책을 읽어도 돼요. 그러니까 책을 읽는 방법은 여기에 그런 방법이 나와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으니까 내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책을 좀 읽었으면 좋겠다고 저자가 얘기를 합니다. 책과 부담 없이 친해지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경제적 부담도 적어야 하고 관심 가는 책을 자유롭게 사서 안 읽히는 건 읽지 말고 읽고 싶은 것, 재밌는 걸 읽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 책을 다 못 읽는 것은 낭비라고 생각하지 말고 출판계에 기부했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그거 절대 출판계의 기부가 아니에요. 지금 당장은 재미가 없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내가 분명히 사가왔을 때는 그 책에 관심이 있어서 산 거거든요. 그리고 어느 순간 내 눈에 들어왔다는 건 분명히 읽게 될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선물을 준비해 놓고 있으면 선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처럼 그럴 때 읽어도 늦지 않으니까 지금 안 읽어진다고 해서 내가 책한테 미안할 필요도 없고
그 책이 있기 때문에 다른 책을 못 살 미안한 마음도 가지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책을 많이 읽는다고 다 잘 사는 것은 아니에요. 물질적인 성공을 꿈꾼다면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재벌 자식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하지만 인간은 이런 운명을 정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지는 않잖아요. 인간이 자식을 훌륭하게 행복하게 잘 살게 교육할 수 없다는 것은 역사적으로도 증명이 되었죠. 수많은 왕과 권력자, 부자들이 자식들이 잘 살도록 수많은 교육을 시켰지만 결과가 다 좋지만은 않잖아요. 또 전쟁이 나거나 자동차 사고가 나거나 갑자기 병에 걸린다거나 하는 일들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하지만 책을 통해 생각의 근육을 키우면 정해진 운명보다는 조금 더 잘 살 수 있거나 그 안에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식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니 거저 좀 더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겠죠. 그래서 이분이 책을 열심히 읽으면 독서를 많이 하다 보면 잘 살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으로 이 책은 마무리를 했고요. 그러면 이분이 이 책에서 전하고 싶은 내용을 제가 간단 명료하게 요약해서 4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책 잘 읽는 방법. 첫 번째, 책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려라. 두 번째, 책을 많이 사야 한다. 세 번째, 책 읽는 시간보다는 습관을 만들자. 책을 읽으려고 책상 정리하고 커피 한 잔 갖다 놓고 스탠드 찾고 뭐 찾고 책 들고 앉으면 10분 지나면 졸립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언제 어느 때에서나 책을 읽을 수 있는, 아까 가방에 책 한 권은 넣어 다니자고 했죠. 그거 진짜 아주 무서운 거거든요. 습관을 먼저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4번째, 두꺼운 책에 도전하자. 이렇게 책 읽는 습관이 붙고 나면은 어느 정도 6개월 정도 지나고 나면은 평소에 손도 못 대던 두꺼운 책을 한번 꺼내보세요. 이런 책 쳐다만 봐도 무섭잖아요. 그렇지만 이 책을 다 읽고 이해를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일단은 얇은 책을 읽는 법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러면은 이건 무라카미 하루키가 지은 IQ 84거든요. 이렇게 읽다 보면 일단은 이게 너무 두꺼우니까 지겨워서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훅 진짜 이만큼 올라와 버려요. 그러면은 책을 안 읽어도 돼요. 글자를 읽어도 돼요. 그냥 글이라도 이렇게 읽고 넘어가다 보면 한 번 읽고 안 되면은 나눴다가 내일도 읽고 모레도 읽고 다른 책 읽으면서도 읽고 꾸준하게 읽어보세요. 내용이 이해가 안 돼도 끝까지 한번 완독하는 거. 두꺼운 책은 한 번쯤은. 왜 그걸 하라고 시키냐면 근육을 붙이는 거예요. 이런 책을 한 권 읽고 나서 나중에 좀 얇은 책을 보죠. 진짜 이런 책은 막말로 껌이 돼버려요. 우리가 장사를 하는데 내가 처음에 손님이 처음 왔을 때 그 사람한테 무슨 말을 해서 어떤 말을 해야 되지라고 고민하다가 어쩌다가 내가 하나를 팔았잖아요. 10,000원짜리를 팔았는데 진짜 어떤 기회에 나는 팔지 않았는데 어떤 사람이 100,000원짜리를 사가갔다. 그럼 나중에 그냥 10,000원짜리는 내 의사와 상관없이 손님이 사가간 거긴 하지만 내가 팔은 거잖아요. 똑같은 이치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10,000원에서 90,000원은 무조건 그냥 자연스럽게 팔 수 있어요. 책도 마찬가지. 이렇게 두꺼운 책을 이해하지 못했더라도 한 번쯤 읽고 나면 그 다음에 책을 읽는데 이런 얇은 책들은 껌까지는 아니겠지만 쉽게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책을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책 읽는 방법, 쉽게 읽을 수 있는 방법, 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만들어서 독서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성인 40%가 1년에 책 한 권도 읽지 않는다는데 그 속에 들어가지 말고 그 평균 수준을 낮춰줄 수 있는 최소한 한 달에 한 권, 그게 이제 조금 더 근육이 쌓이면 일주일에 한 권, 이렇게 해서 남들보다 조금 더 마음의 여유가 있는 풍요로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추구하고자 하는 부의 법칙이 생각의 부자, 책 부자, 마음 부자, 돈 부자 다 궁극적으로는 같이 가는 거거든요. 아까 얘기했죠. 책을 읽는 이유 잘 살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어떻게 잘 사는 건지. 책을 통해 생각의 근육을 키우면 정해진 운명보다 조금 더 잘 살 수 있거나
그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어쩌면 운명까지도 바꿀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운명되어진 내 삶보다 조금 더 나아지기를 기대하면서 미팩TV 난규리는 오늘도 여러분의 빛나는 내일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그럼 안녕. 책 많이 읽어보세요. 꼭. 그리고 이 책 꼭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나요? 그러면 오른쪽 구독 버튼 꾹, 왼쪽에 추천 영상 있어요. 꼭 한번 보세요. 안녕.